염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약사로서 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약물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처방전을 많이 받고 그 처방전에 집중한 그런 약사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 요즘엔 제가 처방전을 거의 받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가장 힘든 게 약사로서 이렇게 복약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된다, 주의할 거는 뭐다, 이런 거 복약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복약 지도의 주 내용이 약물 부작용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약을 주면 그 약이 좋은 효과, 이건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이런 말을 해야 저도 신날 거잖아요. 그런데 약사로서 복약지도,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다 보면 꼭 제가 안티같이 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한 그 약을 제가 처방전을 보고 열심히 조제를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거를 딱 환자 앞에 꺼내놓고는 이거는 뭐를 주의해야 되고 이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늘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처방을 내린 의사 선생님들 제 말을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또 제가 복약 지도를 하지 않으면 조제료 안에 복약 지도료가 들어있는데 뭐 왜 복약 지도도 안 하냐 그래가지고 또 가끔 어떤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고 참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내용이긴 해요. 약물 부작용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거를 짧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요즘에는 만성병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뇨약도 그렇고 혈압약도 그렇고 고지혈증 약도 그렇고 무슨 통풍약도 그렇고 뭐 어떤 다른 뭐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길게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짧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길게 먹었을 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약사든 의사든 그 약을 복용하는 환자든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지 않지만 또 여러분들 요즘엔 다들 고급 지식들을 선망하시더라고요. 너무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열망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꼽는 염증 유발 약물. 여러분 놀랍게도 첫 번째로 꼽는다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호르몬 종류는 전부 다 염증을 유발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호르몬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갱년기 여러분 여성들이 먹는 여성 호르몬. 그것도 젊은 여성들은 피임약으로 먹죠. 그것도 호르몬이에요.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르몬 하면은 여러분 면역 억제제로 쓰는 부신 피질 호르몬.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먹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이 세 가지 호르몬이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몸에 염증을 유발해요. 아, 제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흥미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신피질 호르몬은 면역 억제제로서 사실은 항염 작용을 가진, 그러니까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을 가진 너무너무 우수한 약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 짧게 쓰면 염증이 바로 치료돼요. 예를 들어서 뭐 피부 두드러기가 생겼다,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뭐 만성적인 관절염 있을 때 전에 어떤 분 뼈주사 맞는다 하면 그 뼈주사 한 대면 그냥 기어서 들어갔던 사람이 뛰어서 나온다 할 정도로 그 염증 치료 효과가 탁월하잖아요.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가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전신에 또 다른 염증을 유발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면역 억제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을 억제해버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염증들을 불러일으켜요. 골다공증도 일으킬 수 있고 골다공증도 일종의 뼛속의 염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구 속에 눈 속에 염증을 망막증 같은 거 일으켜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하셨든지 간 이식을 하신 분들 스테로이드제 오래 쓰면 눈 안에 염증 생기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몸이 붓잖아요. 붓는 것 자체도 전신의 근육 속의 염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스테로이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제가, 그, 신지로이드라고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있잖아요.
그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만약에 다 절제를 해냈다 하면은 평생 신지로이드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생기산 제가 만든 약 있잖아요. 그 생기산 투약을 하면서 하나 놀라운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은 아무리 깡마른 분도 몸 안에 염증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몸에 노폐물이 많더라 하는 거죠. 제가 언제 어떤 한 분, 정말 몸이 마르신 분이고 노폐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그냥 자기 몸이 천근만근이래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가 없고 한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자기는 삶의 질이 바닥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의뢰를 받고 이제 한방과립제로 뭘 조제해서 드릴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정답은 생기산이었어요. 생기산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그게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약이거든요. 어떤 보약 성분이 아니에요. 보충해 주는 게 아닌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았어요. 그분은 하루를 먹고 나서, 하루분을 먹고 나서 털고 일어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신에 한 한나절 정도를 꽁꽁 앓으셨대요. 이렇게 형언할 수 없이 몸이 아프고 나서 갑자기 딱 털고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약이 생기산을 먹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와,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신지로이드가 도대체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수많은 분들한테 생기산을 처방을 했는데 다 맞으신 거예요.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호르몬제가 몸속에 노폐물을 만드는구나. 제가 아까 여성 호르몬 말씀드렸죠. 여성 호르몬은 피임약으로 먹는 여성 호르몬이든지 아니면 갱년기 증상으로 먹는 여성 호르몬이든지 둘 다 공통적인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혈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혈전이라는 게 이제 피 속에 찌꺼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작은 혈관을, 모세혈관을 막으면 그게 그대로 색전증이 돼서 만약에 뇌혈관 같은 데를 막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혈전을 아예 없애야 된다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먹는 게 혈전 방지제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호르몬제는 오히려 혈전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계속 먹다 보면, 이게 피임약으로 먹는 여성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계속 먹다 보면 생리량이 점점 줄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이 패드에 그냥 이렇게 검은 먹물 한번 찍은 것처럼 그렇게 생리량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들은 거기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한방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또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잘 체크해보고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러고 났을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빠져나갈 게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몸속에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생기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가장 차선으로 미루시라는 것, 그리고 되도록이면 먹는 기간을 줄이시라는 것, 수년째 먹고 계신 분은 그만 드시는 거 꼭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증을 유발하는 약물,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고지혈증 약물, 콜레스테롤을 이제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그게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설들이 지금 훨씬 우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이상하게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지어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도 않은데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방 목적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이 좀 먹어서 약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 수치다, 이렇게 총 콜레스테롤 200만 넘어도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하시고 걱정하고 자기 동맥경화 또 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콜레스테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의학계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사람들이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들만 들어봐도 우리가 이 약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 그냥 알 수 있거든요. 본래 진료실에서는, 의사 선생님 진료실에서는 항상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환자에게 약을 투여를 했는데 그 환자가 약을 먹고 자기 몸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잘 경청해서 듣고 학계에 보고해야 되는 일도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에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희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사들도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지금 부적절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일반 환자들께서, 본인들께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약에 대한 공부를, 당신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콜레스테롤 약은 그냥 전신의 근육통 유발이 굉장히 만연하거든요. 아주 일반적인 그 부작용이에요. 너무 흔해서 그냥 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콜레스테롤 약 먹고 아픈 사람들 그냥 찾아낼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게 근육이 아프다라는, 그게 이제 근육이 녹는 거고, 그게 또 보면은 결국 근육 염증인 거거든요. 아니,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약물은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 그러니까 정말 콜레스테롤을 잡아서 어떤 혈관의 동맥경화, 그 동맥경화도 혈관의 염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콜레스테롤 약물에 의존하시지 말고 웬만하면 운동이나 식이요법이나 체중을 좀 빼거나 또 다른 방법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염증을 유발하는 그 약물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그 만성적인 염증,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여러 가지 염증의 가장 주범은요, 여러분 식독이에요. 음식을 잘 못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 그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몸에 식독이 많다, 어떤 노폐물이 많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북부 비만 이런 걸로도 알 수 있고요. 잘 붓는다 이런 걸로도 알 수 있고요. 그 어디가 계속 아프고 몸이 무겁다 이런 것도 노폐물이 많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 잘 생긴다, 열이 많이 오른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염증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많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 드시고 좀 식이 절제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그동안 수십 년간 먹어온 음식들을 처리하느라 많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많이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절대적인 양에서 많이 먹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지금 그 속에 있는 체내에 있는 그 오장육부의 이런 장기들이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처리하기에 지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저는 교회를 다녀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면 굉장히 머리가 맑아진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도 많이 하던데, 뭐 간헐적 단식도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서 짧게 하시는 거 제가 권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적게 드시고 오장육부를 쉬게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뭔가 몸의 염증이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제 기능식품들 의지를 좀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저에게 생기산도 한번 먹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